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상관경관을 공부하는 시리즈 강의 마지막 회입니다. 5회에 걸쳐서 공부를 해왔고 그 첫 시간에는 상관경관에 대한 정의와 전반적인 것을 다뤄보았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화가 금을 극하는 상관경관, 셋째 시간에는 토가 수를 극하는 상관경관, 넷째 시간에는 금이 목을 극하는 상관경관이었습니다. 오늘은 일간이 경신금 일간인데 식신상관에 해당되는 임계수가 병화와 정화인 용신을 극하는 상관경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물은 불을 일방적으로 꺼버립니다. 이때 불의 입장에서는 물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은 나무의 도움을 받아서 물에 저항할 수 있는 사주 전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수가 화를 극할 때 목이 오면은 수생목, 목생화해서 충돌을 막는다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수화 상쟁하는데 목이 있든 없든 수화 상쟁은 일어납니다. 다만 목이 있음으로 인해서 화가 수의 공격으로부터 견제를 하거나 사주 전체의 균형을 잡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해자 축월이나 인월, 진월, 신유술월의 경신금은 화가 용신이고 목이 희신입니다. 다만 술월의 경우는 연지와 일지와 시지가 모두 인묘, 사오미 술에 해당되는 지지오행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면은 술월의 경신금이라 하더라도 용신은 수금으로 바뀝니다. 이 점을 잘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가 화를 극하는 경우의 수는 임수가 병화를 그리고 계수가 정화를 그리고 병화가 임수가 정화와 합을 하거나 또 계수가 병화를 반극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계수는 임수를 만나면은 병화를 극하는 것이 더 극심해질 수 있고 또 임수가 정화를 합을 하고 있을 때 계수가 가세를 하면은 합을 당하고 있는 정화로서는 속수무책이 됩니다. 이런 경우의 수를 감안해서 상관경관을 살펴보는데 상관경관이 일어나는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 수가 화를 극하는 상관경관이 가장 상관경관의 속성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경신금 일간에서 임계수가 식신 또는 상관이고 또 병정화는 정관 또는 편관입니다. 단순히 수가 화를 극하는 것만 두고 보더라도 우리는 상관경관이라고 하는데 이때 임계수가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오행의 속성마저도 식신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걸 받는 병정화도 가장 그 관성의 속성을 가진 정편관입니다. 이 말은 모든 다른 상관경관은 예를 들면은 불이 화가 금을 극하는 경우는 병정화가 식신상관이라 하더라도 그 속성이 관성이기 때문에 정관 또는 평관성 식신상관이 경신금 즉
비견과 겁재의 속성을 가진 아름다운 경신금을 극하는 일종의 이중 구조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은 토가 수를 극하거나 또 금이 목을 극하는 경우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 수가 화를 극하는 경우에는 그 오행의 속성과 십성의 속성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식신성 식신 또는 상관성 상관이 편관성 편관 또는 정관성 정관을 아주 강하게 수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더 명확하고 뚜렷한 상관 식신이 정관과 편관을 극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임계수가 있고 연간에 극을 받는 병정화가 있다고 가정할 때 월간에 그 희신에 해당되는 다벌목이 온다면은 이때 병정화는 아주 그 든든한 희신인 우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임계수가 병정화를 극하더라도 극을 받는 병정화는 가벌목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극의 공격으로부터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월간의 가벌목이 왔을 때 임계수가 수생목해서 목이 다시 용신인 병정화로 목생화한다는 논리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 월간의 가벌목이 오더라도 용신이 힘을 받는 것은 맞지만은 만약에 대운에서 경신금을 만난다면은 그 대운에서 온 경신금은 월간의 가벌목을 극하고 시간에 있는 임계수는 연간에 있는 용신인 병정화를 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두고도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화를 생했다는 논리로 일관한다면은 엄청난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주를 볼 때는 음양의 두 기운을 보는 것입니다. 화와 수를 보고 수와 화를 보는 것인데 수가 강하면 화는 목의 도움을, 화가 강하면 수는 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수생목, 목생화 이런 논리로 사주를 보다 보면은 자칫 월간에 가벌목만 오면은 아무 문제도 없다는 식의 통변으로 이어가 버립니다. 월간에 가벌목이 오는 것은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임계수가 병정화를 극하는 그 현상이 없다고 보는 순간 사주는 제대로 보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면은 월간에 가벌목이 오더라도 수화 상쟁은 일어납니다. 그 점을 잘 고민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월간에 한신인 무기토가 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무기토가 임계수를 극을 해서 연간에 있는 병정화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냐? 라고 기대하는 것은 체의 논리입니다. 한신인 무기토는 기구신에 해당되는 임계수를 능히 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연간에 있는 병정화가 화생토해 준다 하더라도 50보 100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신인 무기토가 월간에 있다고 해서 토곡수한 나머지 병정화가 수극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틀린 시각입니다. 세 번째, 경신금이 월간에 있으면은 아주 병정화 입장에는 난처해집니다. 구신에 해당되는 경신금과
기신에 해당되는 임계수가 검수상생을 해서 더 강화된 기신과 구신이 사주를 치우치게 만들 뿐더러 경신금의 생을 받는 임계수가 더욱 강한 상태에서 병정화인 용신을 극해버리게 됩니다. 네 번째, 똑같은 기신에 해당되는 임계수가 월간에 온다면은 연간에 있는 용신 임계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기신인 두 임계수가 월간과 시간에서 협공을 하게 되면은 용신으로서의 작용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용신에 해당되는 병정화가 월간에 오면 어떨 것인가? 연간에 있는 병정화와 월간에 있는 병정화가 시간에 있는 기신, 임계수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막아내기 힘듭니다.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고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용신과 똑같은 오행이 월간에서 오더라도 시간에 있는 임계수는 연월간에 있는 병정화를 극할 수가 있습니다. 일간이 병정화에서 토가 수를 극하는 상관경관이나 또 일간이 경신금인데 임계수인 식신상관이 병정화인 관성을 수극화하는 경우에서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일간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강한 일간이 주도적으로 식신상관을 움직여서 관을 훼손시키는 것이 크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경신금 일간과 병정화 일간이 상관경관을 하는 것은 매우 일간의 마음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상관경관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거침없이 자기의 생각을 비견, 겁재, 불화서, 식신상관이 작용하는 가운데 강하게 관성을 압박하고 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간이 갑을목이나 무기토 사주에서는 그 일간에 해당되는 오행이 한신이고 또 사주가 약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일간의 마음과는 무관하게 식신 또는 상관이 주도적으로 정관과 편관을 극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정 갑을이 사주의 천간에서 용신과 해신이 될 때는 지지에 인묘 사오미 술토가 그 용신의 근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천간에서 그걸 받고 있다 하더라도 다행히 지지에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친으로 보더라도 여자 사주의 임계수가 병정화를 보고 있을 경우에 기구신인 임계수는 용신에 해당되는 병정화를 극한합니다. 그걸 받는 병정화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병정화 입장에서는 임계수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은 갑을목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희신인 갑을목인 재성이 병정화를 도와주면은 병정화는 그나마 그거로부터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만약에 경신금 일간인 여자가 임계수인 식신상관의 마음작용을 일으켜서 병정화를 극해버린다는 것은 남편을 극하는 것에 앞서 본인의 용신을 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신상관의 마음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고 재성에 해당되는 정제 편재의 마음을 일으켜서 관성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사주에서 경신금 사주에서 병정화는 자식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식신상관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자식을 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극을 받는 자식 입장에서는 물의 극으로부터 피해버리고 싶은 마음이고 또 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관경관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남자 사주는 자식을 대할 때 아주 유연한 자세로 자식을 내 마음처럼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그대로만 놔두면은 병정화의 아름다운 그런 자식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가 자식의 그 성장이나 성공을 방해해 버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천간에 임수가 있는데 정화를 합을 하고 있을 때는 직접적인 그건 아닙니다. 이때 천간의 갑을목인 희신이 정화를 도와주거나 또 갑을병정의 공통의 뿌리가 되는 용신의 근이 인묘사음이 술토인데 이 글자들이 지지에서 잘 발달되어 있다면은 임수가 일방적으로 정화를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임수와 정화의 합이 목으로 갈 수 있는 목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임합목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사주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관경관을 극복하는 것 중에 경신금 일간이 임계수 식신상관의 마음을 다스려서 병정화인 용신관성을 잘 유지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강한 식신성, 식신, 상관성, 상관이 이 관을 훼손할 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 심리의 왜곡과 어떤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친 감성작용이 사주 안에 있는 이성작용을 무력화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사주 원국에서는 식신상관이 없는데 운에서 식신상관을 만나거나 또 사주 원국에는 식신상관만 있는데 운에서 정편관을 만날 때 이때는 그 운에 해당되는 시기만큼 상관경관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주 원국의 천간에 기부신인 식신상관과 용신인 병정화가 마주보고 있을 때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국의 암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운, 대운이나 세운에서 일어나는 그 상관경관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관경관의 작용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관경관은 고전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부신인 식신상관이 용신인 또는 희신인 정관편관을 만났을 때만 성립되는 것이 상관경관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식신상관에 해당되는 글자가 정관편관에 해당되는 글자를 마주보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관경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희용신과 기구신과 한신에 대한 공부는 백산사주TV 재생목록 섭동명리학 필수 이론에서 30유형의 중화용신을 통하면은 아주 쉽고 정확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상관, 경관에 대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백산사주TV 사주실관의 실전 사주를 통변하는 공부에서 상관, 경관 또는 재성이 인성을 극한다거나 또는 비겁이
재성을 극한다든지 또 강한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이런 용신이 극받는 사주를 사례를 찾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주를 분석하고 또그 통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